근데 이제 또 이 큰아이하고 저는 음,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데 또 음, 걱정이 둘째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음,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음, 큰아이가 나이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있어서 걱정인 거는 음, 걱정인데 큰아이는 또 이제 엄마 나 가보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음, 환경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자기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음, 표명을 했고 분명히. 음, 근데 이제 둘째가 또 이제 사춘기랑 이렇게 겹쳐서 자기는 지금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어디를 가냐 막 이러면서 음, 이제 어떨 때는 또 제가 또 잘 꼬시면 아 형아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뭐 이러다가도 음, 자기가 이제 또 수틀리면 나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또 어,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또 억지로 데리고 가면 얘가 또 거기 가서 너무 또 적응을 음, 못하거나 언어가 음, 또 언어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데려간 거에 대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음, 이런 것도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아이 둘을 데리고 가기가 참 이 아이에 맞추자니 저 아이가 걱정되고 저 아이에 음, 맞추자니 이 아이가 걱정돼서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이게 제가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어떻게 또 딱 이렇게 마음이 음. 네, 그래요. 이게 그렇게 네. 좀 소심하고 음. 좀 이렇게 섬세한 네. 아이들은 확실히 네, 네.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게 그냥 그니까. 활동적이고 그런 아이들보다. 그런데, 음. 음, 근데 그, 둘째도 다행은 네, 운동을 좋아해요. 둘째가 지금 복싱도 음, 하고 유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음, 활동적인 활동은 굉장히 좋아해요. 둘째도.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형보다는 습득력이 굉장히 좋은 어,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영어를 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영어 하는 음,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 또 음, 굉장히 학습률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음, 제가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음, 큰아이는 특별히 설득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음, 지금 둘째랑 겨울에 캐나다를 한번 갔다 오려고 제가 지금 예약을 음, 해놨거든요. 사전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런 나라야 하고 보여주고 좀 음. 설득을 하려고 조금 근데 겨울이면은 이제 근데, 본인이 겨울이면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 제가 음,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이 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음, 여행이지만 음, 지금 이제 유학원을 한 두세 곳에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음, 시점에 지금 원래 학기가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9월 네, 달에 이미 예, 시작이 돼서 이제 6월까지 이렇게 학기들이 음, 되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에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어쨌든 대학 진학을 하는 그 음. 학년이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제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게 빨리 지금 준비해서 오실수록 좋죠, 네. 사실. 오실 거면, 지금 음. 상황에서는. 음. 근데 음. 어쨌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네. 영어를 좀 네. 한다고 하면 요새 근데 한국에서 영어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둘 다 그냥 거의 안 한다고 아, 잘 저는 그런 못한다고 애들도 봐야 돼요. 봐가지고, 네. 왜 그때 네, 네, 영상 네. 보셨다고 했던 런던 언니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입국 네, 네, 심사를 네. 애들이 대신 네. 대답한 이런 어. 애들이라, 네. 그 정도 되면 애들이 네. 사실 뭐 그냥, 거의 영어가 완성돼서 온 거고, 여기서는 그냥 네. 이렇게 네. 실습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 걔는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엄마만 안 한 거지. 아. 응. 근데 이제 저희 딸내미 같은 네. 경우는 네. 한국에서 뭐 어학원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보냈지만 네. 거기서도 좀 나중에 보니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네. 좀 제가 충격을 받고 야, 그거 그만두고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러고서는 막 미드 이렇게 편집해갖고 그거 외우라고 시키고. 그러니까는 아. 이게 한국에서 어학원을 얘도 이제 전 영어 유치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어차피 데리고 나올 네.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어학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제는 숙제를 한번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봐 그래. 그러고서 이제 문제 퀘스천이 딱 써있고 밑에 이렇게 뭐 보기가 써있고 해서 문제 읽어봐 했는데 센텐스라는 문장을 단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여태까지 영어학원을 몇 년을 다녔는데 센텐스를 모른다고? 문제를 못 읽는데 어떻게 답을 풀었어? 그랬는데 이게 순전히 어, 그러니까 문제풀이 훈련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대충 그니까. 이렇게 해주고 답 이렇게 한번 하는 거를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면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가고 이렇게 탁탁탁탁 답을 맞추는 그거를 해온 거야. 그래갖고 와, 이게 영어학원 보냈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고서는 네, 예, 맞아요. 그러긴 했었는데 어찌 됐든 뭐 그래도 습득력이 빠르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을 인커리지 해주면 또 네, 그런 용기를 많이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또 그 네, 스포츠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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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그런 스포츠 활동 같은 거 많이 여기 이제 런던 시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배드민턴, 뭐 테니스, 스케이트 뭐 막 이렇게 되게 많아요. 발리볼 뭐 해갖고 종류도 네, 되게 많고 뭐 그런 것도 열심히 등록하시고 이제 뭐 YMCA 같은 네, 데서도 패밀리 네, 멤버십으로 네, 끊으면 이제 뭐 네. 거기에서 운영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또 학교에서도 아, 무슨 스포츠 팀 같은 네, 것도 막 모집하고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트라이 해가지고 뽑히면 이제 학교 대표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네, 거에 자기가 운동에 자신 있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해보고 하면서 또 하는 것도 좋죠. 여기 저도 네, 아는 그쪽도 딸내미인데 거기도 뭐 네. 오자마자 바로 학교 농구팀 트라이얼 했는데 뽑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막 네, 경기 다니고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음, 뭔가 또 네, 아이들이 자부심도 생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운동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네, 한다니까. 네. 그건 반반이에요, 다행인데, 사실. 네, 좀 민감한 아이라는 게 네, 반반이에요.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면서도 몇 음, 음, 년까지도 계속 그래도 음, 한국이 더 좋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네, 있냐면 네, 네, 애들이 그렇게 자기는 한국이 더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때만 쓰는 나이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애들이 지들도 이제 세상 물정 알아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자기 나이 애들, 그리고 자기랑 연락하는 친구들, 걔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하고 끝까지 영어 공부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얘는 여기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영어 과외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도. 자기 영어 공부하기 싫대. 아, 네, 이러면서 맨날 막 번역기 돌리고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도 너 그러지 말고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뭐 그래도 싫대요. 그래서 그래. 네가 싫다는 거고 난 억지로 안 시켜. 그러고 이제 안 시켰는데 그러면은 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갈까? 그건 아니래. 왜냐면 자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카톡이나 이렇게 그쵸,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애네가 네, 눈 떠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으로 하루 종일 주말까지 학원. 이거를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일단 해외 나갔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런 그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한테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또 애들이. 쟤 네, 캐나다 갔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 네, 유학 네, 갔대. 이런 거. 그래서 음, 살짝 거기에 이렇게 또 애들이, 그래도 나는, 유학을 왔어. 영어권에서 학교를 다녀라는 거에 대해서 힘들면서도 약간의 그런 뭔가, 애들 사이에서 뭔가 자기는 이제 조금, 다른, 막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졸업을 해서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그 후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도 어디선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말도 알게 되고 얘네도 그러면서 네. 뭐 이 영어권 국가에서 물론 미국은 아니지만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이제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인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워라밸이라던가 뭐 직장에서의 어떤 대우라던가 이런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그런 삶에 대해서 얘네도 어디서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주워 듣고 얘네도 그런 좀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힘들면 한국 갈까? 그건 아니래. 한국이 훨씬 치열한데 훨씬 삶이 어렵고 이거를 얘네도 알아요,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미술 가르치는데 또 아이들 중에도 이제 남자아이인데 그 고민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걔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한국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동네에는 한국을 꼭 돌아가고 싶대. 그렇지만 얘도 이제 네. 아는 거예요. 어떤 대학 졸업장을 비교했을 때 해외 학위하고 한국에 그냥 뭐 한마디로 톡 까놓고 뭐 이제 자기가 아무리 이제 머리 터지게 해도 어느 수준 이상 대학은 못 갈 텐데 한국에서 그랬을 네. 때 네. 거기 그 학교 나온 그 졸업장하고 자기가 캐나다에서 학교 가고 해가지고 해외 학위 가지고 한 졸업장하고 어떤 게 더 밸류가 있을 것인가 나중에 자기가 사회인으로서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해외 학위가 나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들도 계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한테 조금 더 이제 미래에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뭐 애들도. 네.